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대단원 1단원 화학연어를 끝내기 위해 이번 강의를 준비한 갓큐미스트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고력 확장 문제를 풀면서 대단원 1단원을 맞춰보겠는데요. 이제 이것만 풀면 딱 12문제 있어요. 12문제 풀면 이제 대단원 1단원도 바이바이. 그러면 1번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할 텐데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까지 풀었던 이런 개념 활용 문제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어렵지 않고 생각만 좀 여러분이 폭넓게 해주시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쭉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브로민 Br2의 분자량과 자연 존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수선 3가지 동위원소 1H, 2H, 3H가 존재하며 수소의 원자량은 질량수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브로민의 동위원소 수는 동위원소 몇 가지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쪽에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죠. 158이 요만큼 나와 있고 160이 그 2배, 162는 다시 158과 동일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Br이 세 종류다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Br은 Br2로 결합을 합니다. 즉 Br이 두 가지 종류만 있으면 세 가지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왜냐? Br하고 Br이 두 개가 결합을 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가지나 쓰시면 안 되고요. Br이 58에 158의 절반 얼마인가요? 79도 되고요. 162의 절반 얼마죠? 81. 이 두 가지를 조합하시면 이 Br, 자, 질량수를 표현할게요. 79Br이 얘랑 79Br 두 개가 결합했으면 얘는 분자량이 158이 되고요. 79Br과 글씨가 잘 안보이네요. 79Br과 이번에는 81Br이 결합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160이 되고요. 81Br 브로민, 81 브로민과 결합을 두 개 하면은 16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얘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두 배의 개수가 나올 테고요. 그래서 동위원소는 79Br과 81Br로 총 두 가지이다. 세 가지가 적어주시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분자에 서로 다 HBr을 몇 가지인지 쓰시오. Br의 동위원소는 두 가지가 종류가 있고 수소 같은 경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곱해주시면 되는데 옆에다 쭉쭉 써볼게요. 하나하나 다 써보면 1이라는 수소 질량을 가지고 있고 Br이 79일 수도 있고요. 1H다 80Br일 수도 있습니다. 81Br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소 두 번째 수소의 79Br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수소의 81Br일 수도 있고 세 번째 수소의 79Br 네 번째 H의 세 번째 H의 81Br 이렇게 6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분자를 다 계산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 80이 될 거고요. 옆에는 82, 그 옆에는 81, 그 옆에는 83, 82, 84가 되는데 82가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얘 하나 제외시켜 주시면 하나, 둘, 셋, 넷 제외시켜 주시고 5개, 총 5가지의 분자량이 다른 건 존재하게 된다. 5가지 써주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HBr 중 분자량이 가장 작은 건 얼마인가요? 80이죠. 가장 작은 건 80으로 볼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답은 80이라 적어주시면 모든 정답을 완벽하게 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 철수 몸무게 500g 증가했다. 다이어트를 해야겠어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철수의 몸 구성하는 원소 중 산소 원자 몇 몰 증가했는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칼륨, 인 등이 대부분이요. 산소는 65%, 탄소는 18%, 수소는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500g 중에서 산소 원자가 몇 몰만큼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500g 중에서 산소가 지금 얼마 차지하고 있댔죠? 6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65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 325g의 산소가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산소는 원자는 몇 몰 있냐 했으니까 산소 원자량이 16입니다. 16으로 325g만큼 있으니까 나눠주시게 되면 대충 20.3몰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몰 증가했냐? 20.3몰 정도가 증가했다 라고 적어주시면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조금 내려가서 25도씨 1기압에서 산소 기체 8g을 넣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 같은 온도 압력에서 이 용기에 메테인 기체를 넣으려고 한다. 아보가드로수는 6.068, 12, 23승이며 원자량들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같은 온도 압력에서 이 용기에 넣었다는 얘기는 같은 부피만큼 존재할 수 있다. 같은 물수만큼 넣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왜냐? 용기는 부피가 한정돼 있고 그 부피만큼 산소 기체가 들어가 있었는데 메테인을 그만큼을 넣을 거니까 부피는 동일하니까 같은 몰수만큼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산소 기체가 몇 몰만큼 존재하느냐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산소의 분자량은 32입니다. O2니까. 그 중에서 8g이 들어있다 하니까 몇 몰? 4분의 1몰이 존재한다 볼 수 있고, 역시 메테인 역시 CH4도 4분의 1몰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테인 분자수를 곱해주시면, 분자수를 구해보자 하면 아보가드로 수에다 이 몰수를 곱해주시면 되니까 6.02 곱하기 12, 23등 곱하기 4분의 1을 해주시면 얼마가 되느냐 제가 또 계산을 해왔어요. 그러면 대충 1.505 곱하기 11, 23승 개만큼 존재한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용기에 넣을 수 있는 메테인의 질량. 메테인은 CH4죠. 분자량이 얼마요? C12, 수소 4 해서 16인데 4분의 1몰만큼 존재하니까 곱해주시면 얼마다? 4g이다. 정답을 이번에는 4g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갈 텐데 이제 벌써 페이지 101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방금 전에 페이지가 100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10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공짜로 끝나는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100페이지, 거기 2개나 붙어있는 딱 떨어지는 좋은 숫자를 많습니다. 넘어가시게 될 텐데요. 여담이었고, 철의 산화물에 포함된 철의 질량 100분의 72%이다. O, F, E 원자량 각각 16, 56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화물을 이루는 철 원자, 산소 원자의 몰수 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실까 고민해 보시자면, 자 먼저 산화철을 Fe, X라 하고 FXO, Y라 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분자량이 얼마죠? 철이 56이라니까 56X에다가 더하기 Y가 16에다 뭔가요? 이상한 숫자를 썼어요. 16에다가 Y를 곱한 만큼 있는데 이 중에 철이 72%니까 56X만큼이 72%니까 100분의 72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안 보이네요. 이 부분까지 보이기 위해서 좀 옆으로 옮겨보자면, 자, 이제 좀 잘 보이실 텐데요. 100분의 72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72%니까 100분의 72가 되겠죠. 이거 계산해주시면 5600 X는 72 곱하기 56이 좀 난해하죠. 4032 X가 됐고요. 더하기 1152 Y가 됩니다. 빼주시면 1568 X는요 1152 Y가 돼요. 얘를 쭉쭉쭉쭉쭉 없애주시면 계산 과정 다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요. 49 X는 36 Y다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FE 49 아니다. X 대 Y가 어느 정도 나오냐 비율을 구해보자면 X 대 Y는 36 대 49가 되겠죠. 그러면 FE 36 O 49라는 식이 나오냐?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중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뒷부분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화학식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분자식, 이건 금속이니까 분자식이라 말을 못하겠죠. 그런 화학식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얘 최대한 근사값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49랑 48이 뭔가 비슷하죠? 대충 3대 4 정도로 해야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11로 나눠지면 3, 4가 되니까 대충 이 정도로 계산을 해주셔야지 정답으로 가까이 갈 수 있고요. 사실 하이타 답지를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풀지 않고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근사값, 소수점 근사값을 계산해주니까 3대 4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FE 36, O 49라고 적어주셔도 틀리다고는 사실 말을 못합니다. 이런 화합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기 문제에서 궁금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화합물이 실제로 없으니까 이 문제에서 철과 산소의 몰수비는 3대 4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존재할 수 있어요. Fe3O4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훨씬 더 합리적인 답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를 결과를 알 수 있는 철의 산화물의 화학식을 쓰고 화학식의 종류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요 비율이 나왔으니까 이 몰수 그대로 써주시면 Fe3O4라는 게 나올 거예요. 얘가 실험식이 되겠고 얘가 이제 화학식이 될 텐데, 이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분자식을 몰라요. 왜냐? 분자량을 알 수가 없으니까. 분자량을 모르기 때문에 얘는 뭐라 적으시면 되냐? 실험식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 4번 문제를 다 풀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 문제입니다. 표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어떤 기체 화합물의 원소 분석 결과가 나타낸 것이다. 자, 이제 원소 분석 방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질 테니까 어떻게 일단 계산을 하셔야겠죠. 탄소가 24mg 나왔습니다. 그러면 탄소의 원자량은 12니까 나눠주시게 되면 탄소는 2몰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되셨죠? 수소는 1인데 4만큼 존재하니까 4몰이 존재하고 얘가 H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개수비를 구해주시면 C 대 H를 해주시면 1대2가 되니까 이 화합물의 실험식은 CH2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번 표준 상태에서 이 기체 화합물의 밀도가 1.25g/L일 때 이 화합물의 분자량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자면 이 1.25라는 게 1리터의 그램을 쟀을 때 1.25g이라는 거죠. 근데 기체 1몰은요 22.4리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22.4리터 몇 그램인지 안다면 그게 분자량이 될 테고요. 결론적으로 1.25에다가 22.4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깔끔하게 28로 딱 떨어지고요. 이 값이 바로 분자량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분자식 쓰라 돼 있는데 CH2 실험식량이 얼마죠? 탄소가 12를 차지하고 수소가 1인데 이만큼 두 개만큼 있으니까 14입니다. 두 배만큼이니까 N은 2라고 보실 수 있어서 C2 H4다 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쭉 보시면 어떤 기체 화합물 X의 성분을 조사할 때 탄소 성분이 27.2%, 산소가 72.8%, 영도실 기압에서 X의 밀도는 1.96g/L였다. 5번 문제는 사실 판박이 문제예요. 근데 똑같이 해보자면 탄소가 27.2%가 있으니까 12분의 27.2로 나눠주시면 얘랑 얘가 탄소고요. 정확하게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 대 5는 12분의 27.2 대 산소는요 16이니까 72.8 해주시면 2.26666 해서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 6도트 무한소수가 되고요. 대 얼마가 되냐? 4.55가 됩니다. 그럼 대충 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 1대2가 나오죠. 따라서 CO2로 실험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을 구하여 쓰시오라고 했는데 윗번에 5번에 두 번째 문제 똑같죠. 밀도가 나와있으니까 밀도 곱하기 22.4리터를 곱해주시면 이번에 얼마가 나오냐? 43.904가 나온다고 합니다. 얘는 대충 또 얼마다? 44 정도다 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분자 첫째 자리에 반올림 하시오 했으니까 9에 반올림 해주시면 44라고 적으실 수 있고요. 맞아, 디귿보기 화합물 X의 분자식을 구하시오 했는데 얘의 실험식량 CO2의 실험식량은 얼마인가요? 탄소가 10이고요 산소가 16인데 두 개만큼 있으니까 44가 됩니다. 똑같죠? 그럼 N은 1이 될 테고요. 그냥 CO2라 적어주시면 정답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6번 문제 약간 판박이 쌍둥이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데 5번 문제 푸실 수 있으면 6번 문제 충분히 똑같은 방법을 푸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를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02페이지. 자,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7번 문제 보시면 표는 금속 M을 가열할 때 생성된 금속 산화물의 화학식을 구하기 위해 실시한 실험을 결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실험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금속의 질량에 따라 금속 산화물의 질량이 또 달라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금속의 질량에 따라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따라 금속이 이만큼 있을 때 산소와 결합하는 그 몰수만큼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이용해 주게 되면은 여기서 금속 M은 24라는 원자량을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24분의 0.06을 해주시면 얘랑 산소는 16분의 맨 첫 번째 거로 해볼게요. 0.06에다가 산소를 결합했던 0.1이 됐으니까 산소는 0.04만큼 있겠죠. 이 값을 구해주시게 되시면 어느 정도가 되냐? 0.0025랑 얘도 0.0025가 됩니다. 그러면 1대1이겠죠? 따라서 얘는 실험식을 봤을 때 MO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그냥 MO, 얘는 무슨 식이다? 실험식이다 적어주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뭐 생각보다 사거리 확장 문제 오히려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볼 텐데요. 표는 금속 M과 산소의 질량을 다르게 하여 반응시킨 후 생성된 금속 산화물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 문제는 조금 판박이죠. 계속 약간 판박이 문제를 붙여놓은 것 같긴 한데 보시면은 자 1번, 2번 같은 건 좀 이용하기 까다로워요. 왜냐? 금속 M이 1만큼 있었는데 산소랑 질량을 했더니 금속 산화물이 0.75밖에 안 돼요. 다 반응하진 않았죠.
2도 마찬가지로 0.3, 0.8 했는데 1만큼밖에 앞서니 0.1g이 어딘가에 날아갔습니다. 3번은요, 이용하기가 자주 좋은 게 1.4g인데 0.35g에 반응해서 0.75니까 다 쓰였다는 겁니다. 즉 얘네 반응을 모두 반응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적어볼게요. 3번은 모두 반응하였다.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러면 1.4 자, M 대 O를 구할게요. 금속 M과 산소 O를 해보시면 1.4 대 0.35죠. 맞습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 140대 35가 되고 28대 7 결국에 4대 1이 됩니다. 이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느냐? 금속 M 일정한 질량에다가 산소가 그 4분의 1만큼의 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산소가 1g만큼 있을 때 이 M이라는 금속은 4g만큼 반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실험식이나 이런 것들이 구하는 것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데 금속 산화물이 MO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1대1로 반응했다는 건데요. M이 1몰만큼 있으면 산소도 똑같이 산소 원자도 1몰만큼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두고 하시면 얘네 둘을 질량이 그냥 1몰랑 이 M 1몰과 산소 1몰 반응했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 질량수를 그냥 해주시면 4대1이 나오게 됩니다. 즉 금속 1몰과 산소 1몰은 원자량 차이가 4대1이라는 거겠죠. 얘는 결국에 원자량 B라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실험 1에서 반응 후 남는 물질을 보시면 되는데 금속 M이 1g이 있죠. 그럼 얘가 다 반응했다 그러면 0.25g, 4분의 1만큼이니까 0.25g 산소가 쓰였을 텐데 그만큼이 없죠. 그럼 반대로 산소가 다 쓰였다는 겁니다. 산소의 4배만큼 써였을 테니까 0.6g이 사용되었을 테고 남은 거는 금속 M이 남을 테고요. 금속 M이 몇 g만큼 남냐? 0.6g 쓰였으니까 0.4g만큼 남을 겁니다. 두 번째, 금속 M과 산소가 반응한 질량 B 구했죠. 원자량 B가 결국엔 여기서 반응 B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4대1이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금속 M의 원자량을 구하시오. 4대1이 원자량 B인데 산소가 16이죠. 16대 X라 둘게요. 얘는 4대1이다 두시면 64는 X이다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금속 M의 원자량은 64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0도씨 1기압 STP 조건에서 실린더에 나트륨 23g을 넣고 산소 O2 44.8L를 채웠다. 어느 한 반응물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반응한 후 산화나트륨을 얻었다. 단 반응 중 온도의 압력 변화 이런 거 없다고 그러고요. 고체 부피 무시하고 원자량 나트륨이 23, 산소가 16이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식 나타낼게요. 일단 Na 있을 테고요. O2가 반응을 하겠죠. 그랬더니 Na2 O가 생겼답니다. 산소 개수 안 맞죠, 지금? 산소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2를 곱해주시면 산소수 맞았는데 나트륨이 4개인데 얘는 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역시 4를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쓰기 위해서 무슨 상태인지까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 Na 나트륨 솔리드 상태, 고체 상태고요. 아이쿠 힘이 들어갔네요. 산소는요 기체 상태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Na2O가 생성되는데 얘는 산화나트륨 고체 상태로 기체가 써버렸네요. 기체가 아니라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반응식이 가장 정확한 화학 반응식이라 보실 수 있고 두 번째, 나트륨 산소의 반응이 끝난 후 실린더 내부의 부피를 구하시오. 나트륨 23g이라 했습니다. 얘의 뜻이 뭐냐? Na 23g은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이니까 1몰만큼 존재한다는 뜻이고 O2가 44.8L가 있다는 건 뭐냐? 22.4L가 1몰이니까 2몰만큼 존재한다. 그러면요 이 반응식에서 NA가 1몰만큼 있고 O2가 2몰만큼 있으니까 NA가 1몰만큼 있으니까 그거에 4분의 1인 산소가 0.25몰만큼 사용됐을 거고 산소는 2몰 빼기 0.25몰 해서 1.75몰 만큼이 남았을 것이고 Na2O는 얘 절반만큼 몰수가 생겼을 테니까 얼마만큼 생겼을까요? 얘가 지금 1몰이 반응했으니 0.5몰만큼 생겼겠죠. 근데 0.5몰에 Na2O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 단점은 뭐냐? 고체 부피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고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무시되고요.
결론적으로 몰수, 기체 부피를 나타내주는 몰수는 1.755 곱하기 22.4리터가 되게 됩니다. 곱해주시면 39.2리터가 되니까 39.2리터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요번에 여기서 중요했던 점은 고체는요, 앞으로 나중에 기체 반응 법칙에서 이 화학 툴을 하시면 기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배우게 되실 텐데, 피분 NRT 이런 법칙들을 배우게 되실 텐데, 그때 역시 고체, 부피 같은 것들은 다 제외된다. 무조건 고체는요, 부피가 0이라고 가정을 해주게 됩니다. 액체도 마찬가지고요. 기체에만 부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체만 부피를 따져주신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예요. 세 문제 남았습니다. 10번 문항입니다. 엄청 길어요. 일정한 부피 용기에 프로테인 44g, 산소 192g, 192g이 나왔습니다. 유폐시킨 후 프로테인을 완전 연소시켰다. 화학 반응식이 나타냈다 그러는데 개수부터 맞춰주십시다. 탄소 3개니까 이쪽에 탄소 3개가 써야 될 거고요. 수소 8개니까 B는 4가 돼서 A는 3, B는 4. 금방 구하시겠죠. 산소 어지간해서 마지막에 구하세요. 탄소수랑 수소수는 여기밖에 존재 안 해서 무조건 값을 바로바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3, B는 4라고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프로테인 C3H8이 도대체 분자량이 얼마냐 보시면은 탄소가 12인데 3개 있으니까 36, 수소가 1인데 8만큼 있으니까 8 해서 36 더하기 8 해서 44라는 분자량을 가지고 있고요. O2는요 16이 2개 있으니까 분자량이 얼마다? 30이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몇 몰만큼 존재하냐 했더니 프로테인은 44g만큼 넣었다니까 C3H8은 프로테인은 1몰이 존재하고요. 산소는 192g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얘 곱하기 6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6몰만큼 존재한다. 얘 1몰, 얘 6몰만큼 있으니까 산소가 남은 게 1몰이 남았겠죠. 1몰 남았음. 뭐가요? 산소 O2가요. 그럼 얘 분자량 곱해주시면 되니까 1몰은 산소 1몰의 질량은 32g이 될 거고요. 정답을 32g을 2번에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 생성된 H2O의 분자수라고 되어 있는데 H2O C3H8이 1몰만큼 반응했으니까 H2O는 4몰이 생성됐겠죠? 얘는 4몰이 생성됐을 텐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옆에다 좀 적어볼게요. 6.02 곱하기 10의 23승에다가 4를 곱해주시면 결정적으로 값이 얼마나 되냐? 다시 쓸게요. 24.08 곱하기 10의 23승이 되는데 얘는 2.408 곱하기 10의 24승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 갈게요. 탄산칼슘을 가열하면 이산화탄소와 산화칼슘을 분해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 나타내라 되어 있으니까 나타내보죠 뭐. CaCO3는요 고체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기체일 거고요. CaO는 산화칼슘은 역시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맞춰주시면 CA 하나 됐고요. C 하나 됐고요. 산소 3개 됐으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표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순서 바꾸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 산화칼슘 500g, 얘 500g을 열분해서 얻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합니다. STP 상태에서요. CaCO3 분자량 구합시다. 탄소가요, 아니 칼슘이요 40이라 그러고 탄소가 10이니까 더하면 50인데 산소 16 곱하기 3 더해주시면 48 더해주시면 100여로 딱 떨어지는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500g 있으니까 CaCO3가 몇 몰 있어요? 5몰이 있습니다. 5몰만큼 써였으니까 이산화탄소 몇 몰? CO2는 똑같이 5몰만큼 반응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5몰이니까 여기다가 부피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22.4리터 STP 상태에서 곱해주시면 되겠죠. 얼마나 되냐? 계산해보시면 112리터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 112리터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12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0리터의 산소 O2 100리터입니다. 기체를 방전시켜 오존이 생성되는데 생성된 오존과 남은 산소의 총 부피가 90리터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존과 산소를 보실 텐데요. 반응식을 먼저 쓰라 하니까 O2고 산소 O3니까 개수비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둘 다 가스 상태입니다. 얘들은 개수비 맞춰주시면 여기다 3 곱하시고 2 곱하시면 산소수 맞겠죠. 최소 공배수 구해주시면 바로 됩니다. 여기 화학 반응식이 될 거고요. 밑에 이제 생성된 오존의 부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100리터만큼 O2가 있었는데 이 반응을 통해서 X리터만큼
소모되었다고 합시다. O2가. 그러면요. 부피, 지금 개수비가 3하고 2니까 O2가 1몰만큼 소모됐을 때는 얘는 3분의 2몰만큼 생성되죠. 따라서 O3는 3분의 2 X 리터만큼 소모가 아니라 생성이 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소모된 X 양을 빼주시고 3분의 2 X양만큼 생성돼가지고 결론적으로 90리터가 돼야 되니까 100에서 처음 100리터 있었는데 X리터만큼 소모가 됐고요. 다시 3분의 2 X만큼 오존이 추가가 되니까 얘가 90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은 10 플러스 3분의 1 X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10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X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가 될 테고요. 얘는 0이 되니까 3분의 1 X는 10이 돼서 X는 얼마다? 30리터다. 그래서 30리터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오존의 부피를 물었어요. 지금 소모된 산소의 부피를 구했으니까 X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3분의 2 X는 3분의 2 잘 안 보이시나요? 옆으로 살짝 옮겨 드릴게요. 3분의 2 곱하기 오존이니까 X가 30이라고 했으니까 해주시면 20이 됩니다. 따라서 오존의 부피를 구해주시면 20리터다 라고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 논구술 대비 문제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 갈 때 면접 준비 이런 것들 하실 때 풀어보시는 문제들인데, 내용 보시면 옆에 예시 답안도 나와 있고 이건 역시 답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글로 쓰기에 너무 길어서 말 그대로 논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글로 써드린 거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거 글로 다 쓰면 한 20분, 10분만 제가 손으로 쓰고 있을 텐데 그동안 떠들 말도 별로 없어서 이 문제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게 좋은 문제들이에요.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들이 굉장히 쉬운 문제들을 내줬는데 기본을 알고 있느냐를 여러분께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본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 단원이 끝나서 이제 2단원이 딱 나오게 됩니다. 개성 있는 원소.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처음에 원자의 구조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대단 1단원 끝났습니다. 어쩌지 해서 대단 1단이 끝나버렸어요. 모두 고생 많으셨다고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이 하이탑 화학 1의 4분의 1이 끝났고요. 지금 1권의 2분의 1 절반이 끝났습니다. 금방 또 끝나겠죠. 제가 이 강의를 사실 찍는데 지금 강의를 올리는 거는 굉장히 강의 수가 많을 텐데요. 요 1단을 찍는 큰 대단 1단을 찍는데 사실 일주일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찍었고요. 남는 시간 짬짬이 계속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앞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2단원, 3단원, 4단원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같은 경우는 개성 있는 원소로서 원자 주기율표, 원자 자체의 구조와 또 역사 속으로 들어갈 건데, 불을 만들 그런 역사로 돌아가진 않고, 어느 정도 역사냐? 이 원자가 어떻게 발견되어야 되는지 그 역사들을 차근차근 알아보고 약간 양자역학의 개념을 살짝 도입해 볼 거고요. 원자 주기율표에서 경향성, 어떤 규칙을 가지고 주기율표를 만들게 되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걸 나가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대단 일단 끝났으니까 아직 책들을 할 수는 없고요. 반밖에 안 끝났으니, 이 1권의 반밖에 안 끝나서 책들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께 일단 고생했다는 말 먼저 전해드리고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몇 페이지 나갔나요? 107페이지, 108, 109페이지, 이제 112페이지를 나갈 차례입니다. 벌써 이만큼 나왔어요. 여러분들 모두 좀 더 힘을 내셔서 화학원 쭉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